네, 청주 청원구의 송지봉입니다. 그 R&D 예산 관련돼서 장관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2024년 사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내년 예산에는 복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산자부 쪽의 R&D 예산도 1,000억 정도가 2023년 대비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복원이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2024년에 723억이었는데 그 2024년에 보니까 361억으로 한 50%가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와 관련된 그 연구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들이 현장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그 이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삭감하고 나서 그 기관들에게 삭감의 명문과 그에 따른 근거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이거 산자부에서 한 건가요? 스스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린 걸 일방적으로 삭감해 놓고 또 삭감 이유를 적어라 이러면 그 해당 기관의 입장에는 상당히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하면서 당시에 그 산자부 1차관, 산업부 1차관이 지금 차관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R&D다운 R&D를 하겠다. 뭐 인건비 걱정 없이 도전적 혁신적 R&D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그 지난 4년간 매년 그 산자부의 R&D 예산이 4천억 이상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6천억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6천억이 감소하니까 사실상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한 1조가 줄어든 걸로 체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년 늘어나던 것은 안 늘어나고 역으로 6천억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특히 산자부가 더 많이 저는 삭감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그래서 문제는 신규 과제예요. 그 2024년 전년 대비해서 신규 과제가 58.3%로 정말 급감을 합니다. 근데 신규 과제가 줄게 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신진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새롭게 그 뭐 이렇게 학위 과정을 끝내고 연구자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우리의 그 젊은 인재, 특히 청년 연구자들이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앞으로 기회가 박탈된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 유형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기존의 그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현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상향식 그 공모는 대폭 줄고 정책 지정형 이것은 정부가 연구 품목과 연구 개발 기관을 지정해서 연구 과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2.2%가 31.8%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폭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역동성인가 현장에 필요한 상향식 그런 연구 과제를 다 줄여버리고 지정해 갖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가 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네,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지금 저 말씀하신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하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연구원 수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에 22,000명이 줄어요. 9.8%. 2024년에 보니까 24,000명이 또 줄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1.7%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대폭 줄었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사실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사람이 자원인데 이런 자원들에게 대한 기회를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후퇴하고
특히 산자부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 연구개발 인력 그 육성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보여주신 데이터가 24년 데이터가 연말까지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2024년 신규 과제 수가 그 아까 보여주신 거는 올해 그 8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연말까지 그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되면 작년에 1789개에서 올해는 2225개로 오히려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향식 그 과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중요한 품목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도 지금 24년 저희가 그 예산이 집행이 완료가 되면 그 전체 인력 규모는 21만 4천 명 규모로 작년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규 과제에 이런 긴 공백을 둔 이유가 뭡니까? 그 신규 과제를 왜 카본기 과제가 신규 과제라는 것이 원래 새로 시작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공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뒤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집행이 좀 뒤로 가는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전체 R&D 예산은 줄었고 아닙니다. 그 뒤로 예, 올해 전체 집행이 되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과제도 예, 신규 과제는 지금 더 그 작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89개에서 2225개로 좀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예산이 현실적으로 2천억이 줄었는데 그 계속 과제들이 좀 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우리 신규 저기 과제 말씀을 하셔서 송재봉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 또 추가 때 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